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수에서 인수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값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키워드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달되는 인수에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의 전달 방식에서 전달되는 인수를 우리가 푸셔널 아규먼트라고 해요. 말 그대로 위치 인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값 전달 방식에서 전달되는 인수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키워드 전달 방식에서 전달되는 인수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의 초기 형식을 보면서 잠깐만 한번 먼저 알아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크게 7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인수라고 하는 게 있고 위쪽에 보면은 매개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수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함수라고 하는 거의 구조에 대해서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총 7가지로 이렇게 나눠 주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6가지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define에서 따라서 def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게 함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첫 번째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함수명을 써줘요. 함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답변을 할 거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펑션 콜이라고 해서 함수를 부를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쓴 이 함수명에는 여기 가로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번째 구조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하면서 실행문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실행문 끝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리턴 부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전에 좀 매개변수하고 함수명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도 누구야 하고 부르면 쳐다보거나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펑션 콜이라고 해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 7가지 단계로 우리는 함수의 형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초점을 인수하고 매개변수에 이렇게 맞춰보죠. 인수는 아규먼트라고 하고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근데 인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인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펑션 콜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보내는 거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입력값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함수명을 써주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인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 값을 우리가 매개변수 속으로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수라고 하는 아규먼트예요. 그러면 매개변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매개변수는 이렇게 되겠죠. 인수로부터 어떤 값을 받았을 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수로부터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받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개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인수로부터 매개변수로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 전달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본값 전달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전달 방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미부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는 걸 하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문을 쓰는 것보다 함수로 이렇게 어떤 코드를 정의를 해서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인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문 루프하고 함수하고 차이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출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이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반복문은 물론 그때 수행을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문장. 바로 이때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여기 반복 루프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면 호출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를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수를 전달을 시켜줘서 수행한 작업을 다르게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복문보다 유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인수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게 되면 이 인수가 여기에 함수명으로 들어가서 있는 여기에
함수 명확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변수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실행문을 이 매개변수, 여기 전달된 인수를 통해서 매개변수를 거쳐서 여기 있는 실행문에서 여기 여러 가지로 바꿔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강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전달 방식부터 하나하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위치 전달 방식인 거예요. 그때 전달되는 인수가 위치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구조를 쭉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한번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해들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인수를 함수로 이렇게 호출하면서 보낼 때, 함수로 호출하면서 인수에 있는 값들을 보낼 때 이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전달 방식은 인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를 값을 전달시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인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쓴 게 이게 변수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인 거예요. 매개 변수인 거예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순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에 들어가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에 들어가고 혹시라도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면 똑같이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인수의 순서하고 파라미터의 순서하고 맞춰서 그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위치 인수라고 말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아무것도 이렇게 키워드 인수나 이런 것들이 붙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이따가 키워드 인수하고 디폴트 인수가 나오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전달 방식을 뜯대요. 그 기본적인 전달 방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리트라고 해서 여기를 호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함수명을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구조로 여기를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함수명을 그리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호출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쭉 여기 함수명이 같은 데를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명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여기 메시지의 약자예요. MSG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라고 하는 여기도 보면은 4개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별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가 네임이니까 네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치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한다면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게 두 번째에 있는 메시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메시지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프린트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포매팅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 형식으로 여기에 프린트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문자 포매팅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다 F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문자열이니까 전체를 땡땡으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F열 포매팅일 때는 변수를 이렇게 받을 때 여기가 중괄호를 묶어줘야 돼요. 중괄호를 이렇게 묶어주고 변수명을 써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주고 변수명을 써주면은 거기에 저장된 값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문자열에서 여기 프린트에서 보면은 문자열 포매팅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안녕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안녕하고 물건이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인수가 여기에는 4개 변수, 네임수에 포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여기 별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이렇게 마땅한 이름을 쓸 게 없어가지고 흔히 우리나라는 홍길동 이걸 많이 쓰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그냥 여기다가 이름을 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뒤에는 이제 우주도 나와요. 그냥 태양별, 은하, 우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별이를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달 방식의 위치 전달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인수를 우리가 여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치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달되는 인수의 개수하고 여기에 받는 4개 변수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돼요. 서로 같아야만 전달이 돼요. 만약에 이 숫자가 다르면 여기서 전달되는 인수는 2개인데 여기 4개 변수가 하나가 있던 또는 4개 변수는 2개인데 전달되는 인수는 하나가 있던 이렇게 숫자가 다 안 맞게 되면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첫 번째로 여기에 함수에서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위치 전달 방정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개수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디폴트 인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기본값 전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위쪽을 이만큼을 먼저 봐요. 위쪽에 있는 거 위쪽을 먼저 보면은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보면은 인수가 전달되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위쪽에서 보면은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개 변수 하나에 여기 보면은 여기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본값, 다시 말해서 디폴트 값으로 여기를 이렇게 먼저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개 변수가 전달하는 인수가 하나라도 여기에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두 개라도 그 중에 하나가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디폴트 값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개 변수의 변수와 전달되는 인수의 개수는 같은 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를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여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구조하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뭐가 출력되나 하는 거하고 여기는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쪽에는 무엇이 출력되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다 뭐가 출력될지 예상이 가요? 자, 그러면 이건 이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위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인수의 개수와 파라미터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기본값 전달 방식의 디폴트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수가 하나예요. 근데 이쪽에 디폴트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을 때는 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면 안녕이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이가 이렇게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 인수를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게 여기 메시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게 돼서 여기 똑같이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수가 생략될 경우, 인수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디폴트 인수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번에는 인수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인수의 개수하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답변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틀림없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별이 이쪽이죠? 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네임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녕 한 다음에 별이가 여기에 안녕 한 다음에 별이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인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인수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갔을 때 원래는 여기에 보면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즐거운 하루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들어가서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거를 덮어 쓰게 돼 있어요. 덮어 쓰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어떤 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냐면 안녕 별이 콤마 한 다음에 여기는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둘 사이를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느끼면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디폴트 인수라고 하는 자체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파라미터의 개수하고 인수의 개수가 다를 때예요. 다를 때 이렇게 인수가 부족할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디폴트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 쪽에 이렇게 디폴트 값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해줬는데 인수의 개수가 같게 됐을 때는 그 디폴트 값을 다시 여기서 전달되는 인수가 덮어 써서 실제 여기 전달된 값 자체가 출력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게 남아있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키워드 인수, 다시 말해서 키워드를 전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이만큼 문장을 보고 나서
실제는 요 부분 세 번째가 여기가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호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예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겸,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도대체 무엇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답변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포지션 아규먼트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위치 인수가 전달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여기는 별이가 들어갈 테고 여기는 행복한 하루가 들어가면서 원래 여기 디폴트로 있던 여기 즐거운 하루라고 하는 걸 덮어 쓰겠죠? 그러니까 안녕 별이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별이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예요. 그런데 인수가 하나인데 이쪽에 보면은 파라미터는 두 개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디폴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를 들어가면서 안녕 별이가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인수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즐거운 하루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녕 별이 즐거운 하루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키워드 인수예요.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것들하고 다르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에는 좋은 하루가 들어가고 네임에는 우주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키워드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값은 어떻게 전달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명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하루에 메시지에는 좋은 하루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여기서 메시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주라고 하는 거는 네임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합자치면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안녕이 출력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네임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녕 우주가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뒤에 메시지는 즐거운 하루를 좋은 하루네요. 좋은 하루가 덮어 쓴 거니까 여기는 안녕 우주 좋은 하루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를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키워드 인수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수들 앞에 키워드를 두어서 인수들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수들의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직접 지정한 대로 쫓아가서 매개 변수 속에 그 값들이 저장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식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키워드 전달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앞에 별이면 여기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위치 전달 방식을 따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수는 위치 인수가 되는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우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 인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워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첫 번째 위치 인수니까 첫 번째 있는 거 네임 속으로 별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속에 우주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주가 쭉 가면서 즐거운 하루를 덮어 쓰고 우주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안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네임 속에는 별이가 있으니까 별이가 출력될 테고 메시지 속에서는 우주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주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는 안녕 별이 우주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조심할 게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혼합형으로 쓸 때는 위치 인수가 키워드 인수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 인수하고 위치 인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항상 위치 인수가 키워드 인수 앞쪽에 배치가 돼야 돼요. 이걸 바꾸게 되면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를 여러분들은 하나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정말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값이 나올까요? 여기를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기를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출력들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해봤어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꼭 한번.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 정도로는 잘 이해를 하고 충분히 여기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죠.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본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물론 여기 값을 이렇게 한번 봐야죠. 값도 똑같이 나왔다는 걸 이해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여기에서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해보죠. 여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지금 그냥 테스트를 하니까 여기를 테스트라고 이렇게 쓸게요. 함수명 자체를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x, y 그리고 이쪽을 z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콜론을 하나 찍었네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콜론을 이렇게 찍고 그러면 들여쓰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리턴 값을 줄게요. 리턴 값을 이렇게 주고 어떤 걸 리턴을 다시 함수로 해줄 거냐면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더하기를 해보죠. xy 그리고 여기에 xy z로 이렇게 더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x 그리고 y, z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함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다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함수명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은 이 값자체에 이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테스트라고 부를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수를 전달시킬 거예요. 어떤 인수를 전달시킬 거냐면 지금은 위치 인수를 전달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부터 보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다가 값 자체를 세 개를 전달시킬게요. 지금 아래쪽에 리턴 값에 세 값을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20 더하기 50 더하기 여기를 만약에 9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듯이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달될 인수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위치 전달 방식을 따를 거기 때문에 20이 x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50이 y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90이 z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값 자체를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맞아요. 여기에 리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 더해서 이걸 다시 함수에다가 반환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출력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160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과 같이 전달시키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달 방식인 우리가 위치 인수를 이용을 해서 위치 전달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갔죠? 자,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다시 여기를 테스트라고 이렇게 칠 건데 테스트라고 함수를 부를 거예요. 펑션 콜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키워드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쓸 거예요. x는 하고 나서 만약에 20을 넣으라고 할 테고 그리고 y는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앞에 50 했으니까 50을 할까요? 50을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z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90을 넣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위쪽하고 차이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위쪽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위치만을 가지고 순서대로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 위치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0, 50, 9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보면은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은 x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들어갈 테고 여기 보면은 50은 y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들어갈 테고 여기에 90은 z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 인수 방법에 강점이 있어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봐요. 제가 여기를 테스트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꿀게요. 여기를 만약에 y는 50이라고 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만약에 x는 이렇게 20이라고 치고 그리고 또 뭐였어? z는 만약에 9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50은 y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0은 x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z는 세 번째 여기에 있는 z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수와 그리고 매개변수 사이에 이름이 같은 쪽으로 서로 대응되는 쪽으로 값 자체가 전달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결과값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치 인수하고 키워드 인수를 혼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놓고 나서 먼저 여기를 20이라고 하는 위치 인수를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y는 얼마 했었죠? 만약에 50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z는
90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때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건은 결과값에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 보면은 이쪽은 키워드 인수예요.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위치 인수예요. 바로 이렇게 하더라도 위치 인수는 첫 번째 위치니까 X쪽으로 들어갈 테고 나머지는 각자 여기가 정해져 있는 각 Y, Z 쪽으로 50과 90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시킬 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기는 위치 인수는 반드시 키워드 인수보다 앞쪽에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에러가 나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 번만 이제 여기까지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테스트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이쪽을 X라고 하는 자체를 20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키워드 인수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50이라고 하는 위치 인수를 쓰고 위치 전달 인수를 쓴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Z라고 하는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언뜻 보면은 이것도 그냥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는 위치 인수가 키워드 인수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나요. 여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수하고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서 많은 다른 일들을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목적 자체는 그거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항상 불러다 써야 되는데 그 불러다 쓸 때 우리는 인수하고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그걸 약간씩 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함수도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을 유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오늘 배운 거 꼭 한번 따라서 해봐야 돼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